세상을 떠난 지 40년이나 된 남편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제가 죽였을 때 그 젊은 모습으로요. 여보, 왜 찾아왔어? 가란 말이야. 남편은 제가 소리를 치며 가라고 해도 울기만 하더라고요. 우리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제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최미자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겪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는 중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일의 시작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살이던 저는 사랑이 아닌 빚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만식은 30, 동네 양조장 주인집 장남. 술과 폭력으로 악명 높았죠. 첫날 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 식모야. 말대꾸 하지 마. 그때부터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맞았어요. 손등이 부르트면 일을 못한다 욕했고 밥이 뜨거우면 성질이 더럽다 욕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불길한 년이라 했죠. 눈이 너무 시퍼래. 남편 잡는 눈이야. 나는 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덧 결혼 4년째 겨우 찾아온 첫 아이. 하지만 남편은 축하는커녕 그날도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밤새 욕설이 이어졌고 나는 실수로 물을 쏟자 그는 저를 밟았습니다. 너 따위가 내 새끼를 낳겠다고? 넌 그냥 내 욕정의 대상이자 식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후 그날 저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불에 묻은 피는 나중에 빨아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다 죽자. 남편만 없으면 나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제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어요. 어김없이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와 내 머리채를 잡았죠. 너는 왜 숨소리도 밉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칼끝이 휘몰아치듯 떨렸습니다. 남편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어쭈, 니까짓게 날 찌를 수 있을 것 같아? 야, 찔러봐. 저는 말이 다 끝나가도 전에 저는 남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저없이 한 번에 찔렀죠. 칼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 때 사정없이 흔들리던 내 손은 그 순간만큼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풀리며 그의 입에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그래,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나을지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마당을 팠습니다. 남편을 묻고 마당에 우물을 덮었다. 비닐로 감싸고 흙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데에 화분을 올려놓았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정원처럼.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나 원망하지 말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오를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끝이야. 그 다음 날 저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도망갔어요. 빚쟁이 피해서. 시댁 사람들은 당연히 제게 욕을 퍼부었죠.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넌 재수없는 년이야. 네가 우리 집 망쳤어. 남편 잡아먹더니 이제는 빚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네. 저는 그날 새벽 미리 싸둔 짐을 챙기고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다짐했죠. 내가 내 남편 죽인 죗값은 이미 너네가 나에게 다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원망 안 할 테니
시댁 식구들도 저 원망하지 말라고요. 나는 손가방 하나 들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섞인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은 피곤하고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됐어요. 처음엔 식당 주방 일을 했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뜨거운 기름, 좁은 공간, 욕설과 함성.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 불 꺼진 방에 돌아오면 벽에서 딸깍.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종종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미용을 배웠어요. 어릴 적 한번 배우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의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돈도 벌고 하니 꿈이 생겼고 미용실 차리는 꿈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은 미용을 배웠죠죠. 그렇게 20년간 일하면서 알뜰살끌 평생 모은 돈으로 미용실을 차렸어요. 미용실 첫 오픈 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어릴 적 시집살이와 인간멸시를 당하고 서울로 도망와서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며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차리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 가엾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죠. 아, 그리고 미용실을 차리며 이름도 바꿨어요. 새 이름은 최명애. 그리고 열심히 미용실에서 일하며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살았죠. 사람들은 저를 말도 많이 하고 착한 여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늘 그가 떠올랐습니다. 우물의 냄새, 흙의 감촉, 그리고 남편의 얼굴. 그리고 가끔씩 꿈을 꾸기도 했죠. 꿈속에서 남편은 늘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을 때마다 그날 밤에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가끔씩은 헛것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꿈에서 화장실 거울 속에서 저는 종종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죠. 창문 밖에서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착각이야. 그는 죽었어. 꿈이었지만 늘 생생했어요. 하지만 곧 일하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 꿈에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저는 70이 넘었어요.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이 나는 나이가 됐죠. 남편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전이에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미용실도 동네에서는 잘 되는 편이었고 혼자 살아서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웃들과 교류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퇴근을 하고 씻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밖에서 낯선 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바람 소리인가? 빗소리인가? 하지만 인기척은 밤새 계속됐어요. 그래서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사람의 형태가 점점 크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누구세요? 저기요? 누구세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짱거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현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계속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니 자그만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작게 들리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우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우는 목소리 사이로 들리는 말. 여보, 순간 깜짝 놀라 현관 유리창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확히는 30년 전 그날의 남편. 30년 전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도망쳤어요.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야.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프더라고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죽었잖아. 그 사람은 죽었어.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너야 여기 왜 있어? 당장 나가 꺼지라고. 하지만 남편은 울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매일 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남편. 처음엔 그를 외면했지만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을수록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왜 안 가? 나를 원망하고 용서 못해서 저승길 못 간 거야?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저는 그 울음을 들으며 잠에 들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울음은 오히려 안정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나를 미워하진 않는구나. 날 원망하지는 않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 제가 그렇게 중얼대는 순간 그의 입가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검고 깊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네. 순간 현관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당신 왜 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너는 늘 착했지. 불쌍하면 문을 열어주잖아. 그게 약점이었어.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밀려나며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손이 천천히 제 목으로 올라왔어요. 불쌍하다고? 그럼 나도 널 불쌍히 보내줄게.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은 저의 비명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밖에서 부는 바람이 그 소리를 삼켰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젖은 우비 한 벌과 저의 실내화 한 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집 현관문 밖에는 젖은 머리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도 저의 몸은 집 밖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비와 바람 속 저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 집 창문 안에는 남편이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이제 너는 귀신이야 라는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울음은 후회나 그리움이 아니라 유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믿었던 그날 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날 밤. 사실 나의 운명은 바뀐 게 없었다는 것을 몇 달 후 새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죠.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줘죠. 새로운 세입자는 거실을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무겁고 등골이 서늘해지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 순간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도 아닌 소리 없는 압박감만이 그를 집안 깊숙이 끌어당기듯 감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